5월 18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트루스 소셜에 이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올리며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운명의 2차 사후 조정에 들어갑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는 갈등 해결에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G는 에너지 가격을 정책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로 지목했고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12월로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의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그들은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운명의 2차 사후 조정에 들어갑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으로 노조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10%의 추가 배분을 제시했습니다. 더 큰 갈등은 성과급 제도화 문제로 노조는 명확한 제도화를 요구하지만 사측은 투자 여력 위축을 우려해 한시적 적용을 선호합니다. 정부는 김민석 총리를 통해 긴급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사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지혜롭게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합산이 결렬되면 21일부터 최대 5만 명 규모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어 국가 경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홈플러스는 17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전체 104개 대형마트 중 37개 점포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했지만 현재 운영자금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5월분 급여 지급은 물론 일부 4월분 급여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는 주요 자산 대부분이 메리츠 측 담보신탁 구조에 포함돼 있어 자체적인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메리츠가 긴급 운영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의 지원 여부에 따라 홈플러스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을 앞두고 청와대가 긴급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희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 460만 국민이 주주인 경제 핵심 기업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정부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피해가 발생하면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ING은행이 올해 각국 중앙은행 정책금리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로 에너지 가격을 지목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선진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영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5bp 급등한 것을 두고 정치적 소음이 아닌 육아와 토마 정책 전반이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동 갈등이 끝나더라도 원유 재고 감소로 유가 하락은 제한적이며 천연가스 가격도 상방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시 유럽 각국이 GDP 2에서 3%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 패키지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ING은행은 영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6월 금리 인상을, 미국 연준의 첫 금리 인하는 12월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